혹시 그 음원 어떻게 받으셨어요? 음원. 네. 음원은 어떤 경우로 제공한다는지 혹시 안내 없나요? 과거형이 때문에 아, 네. Directions. In this part, you will listen to several conversations between two or more speakers. These conversations will not be printed and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업. 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 어학원에서 토익 리스닝을 담당하고 있는 신영화입니다. 일단 오늘 특강 주제에 대해서 요약해 볼게요. 오늘 특강은 그 파트별 공부 전략 관련한 주제로 이제 준비를 해보았는데, 그동안에 이제 1, 2월 방학달 동안 여러분 학원에 나오셔가지고 수업 열심히 듣고 스터디에도 참여하시고 열심히 학습해 오셨을 텐데, 이제 3월부터는 뭐 학기가 시작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마 여러분 일상으로 이제 또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별히 여러분들이 학기 중에도 어떻게 하면은 고득점,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지 LC의 학습 방법을 좀 파트별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파트 1부터 4까지 제가 선별한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리뷰를 할 건데요. 그 리뷰 방법이 바로 LC의 학습 방법, 공부 전략이 되는 거예요. 일단 파트 1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 받으신 그 유인물의 폴 1의 1번 사진을 봐주시면 됩니다. 자, 파트 1은 우리가 이제 크게 사진을 유형으로 분류할 경우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제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은 사진에 사람이 없는 사진 유형입니다. 이런 사진의 경우 약간 변별력이 높을 수 있는데요. 크게는 한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약간 생소한 표현이 이렇게 사람이 찍혀있지 않은 사물이나 풍경이 찍혀있는 사진에서 약간 생소한 표현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택지를 구성하는 문장 길이가 사람이 찍힌 사진에 비해서는 조금 더 길게 구성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약간 변별력이 높은 편이에요. 자, 그럼 문제 일단 바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저와 함께 리뷰하면서 채점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으실 때 선택지 나올 때마다 오답 소거해 나가셔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오케이, 바로 할게요.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Trash cans have been piled along a street. B. Metal stands are being installed. C. The windows of a building are being cleaned. D. Bicycles are parked in some racks.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문제가 푸셨죠?
그러면 바로 저와 함께 들으면서 리뷰와 채점을 해볼 건데 여러분 파트 1은 오답으로 등장한 문장들도 실전에서는 얼마든지 정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리뷰 시에는 모든 문장들을 다 듣고 따라 읽는 연습을 병행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쉐도잉이라고 하죠. 듣고 따라 읽으면요. 자, 제가 빈칸을 뽕뽕 뚫어놨는데 일단은 듣고 그 다음에 따라 읽으면서 빈칸 채우게 하시면 돼요. 일단 들어보세요. Trash cans have been piled along the street. 다시 가볼게요. Trash cans have been piled along the street. 자, 쉐도잉 시작. Trash cans have been piled along the street. Trash cans 일단 주어 자리에 trash cans 하면 쓰레기통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사진에 쓰레기통 있어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구 자리에 have been piled 다시 have been piled along the street. 동사구 자리 have been Have been piled piled가 위치해 있는데 여러분 pile이라는 동사는 else의 빈줄 표현이에요. 뜻은 쌓다를 뜻하는 표현인데 이 단어의 동의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쌓다라고 할 때 많이 나오는 표현 스택이라는 표현이 또 동의어이기도 하죠. 그러면 쓰레기통이 거리를 따라 쌓여 있다 했는데 사진에서는 일단 trash can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오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보기 B번 듣고 metal stands are being installed. 다시 Metal stands are being installed. 쉐도잉 먼저 Metal stands are being installed. 시작. Metal stands are being installed. 그럼 이제 기록해 보세요. Metal stands are being installed. Metal stands are being installed. Are being installed. 자 이렇게 적으셨나요? 주어 자리에 metal stands가 위치해 있고 금속 재질의 스탠드가 사진에서 확인은 돼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 동사구 자리에 Are being installed. 강세가 어디 있냐면 are being installed. 자 동사구 are being installed에서도 강세가 특별히 여기 being에 땅 떨어지고 있잖아요. Are being installed.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현재 진행 수동태라고 하는 이 비빙 pp는요. 주어 자리에 지금처럼 사물이 주로 등장하지만 해석은 주어가 의지되어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주어에 가하고 있는 사람의 동작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보기 B번은 금속 스탠드가 설치가 되어지고 있다. 즉 스탠드를 설치하고 있는 사람의 동작을 묘사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럼 B가 정답이 되려면 사진에서 일단 사람이 찍혀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설치하는 동작이 찍혀 있어야 되는데 사진에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괜찮으세요? 오케이. 이걸 이제 현재 진행 수동태라고 하는데 파트 1의 현재 진행 수동태는 되게 중요한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사람이 없는 사진에서는 동작을 묘사하는 비빙 pp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강세가 빙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C도 한번 들어보세요. The windows of a building are being cleaned. The windows of a building are being cleaned. 여러분 동사구 자리 Being cleaned. 강세 being cleaned. 그럼 사진에 건물의 창문들이 확인은 됩니다만 그 창문들이 청소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청소하는 사람의 동작을 묘사하는 건데 사람은 찍혀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B, C는 같은 이유로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위에서 오답을 착착착 다 소거하셨다면 안 들어도 그냥 D번이 정답이구나 하고 확신을 갖고 마킹하실 수 있겠죠? Bicycles are parked in some racks. Bicycles are parked in some racks. Bicycles are 자, bicycles are 사진에 자전거 여러 대 확인되고요. parked in some racks. Parked in some racks. 뭐예요, 여러분? Parked in some racks. Parked in some racks. 단어 점검해보세요. Parked. 일단 여러분 park는 주차하다잖아요. 근데 수동태이다 보니까 pp가 되면서 parked. 뒤에 붙어있는 ed 앞에 지금처럼 k나 pt와 같은 k, p, t 이렇게 성대가 울리지 않는 자음 뒤에 ed는 parked가 아니고 parked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러다 보면 뒤에 있는 in이랑 소리가 이렇게 붙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parked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Parked in some racks. 그 다음에 rags는 무슨 뜻이냐면 자, rag은 사진에 있습니다. 이 rag이라는 단어는 파트 1의 빈출 사물 명사인데요. 금속이나 목재로 만든 거리대, 고정대, 진열대 이런 거 다 rag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사진에 자전거 고정대 확인되시죠? 아까 B번에서는 이거를 metal stands로 묘사했는데 그 금속 스탠드를 곧 racks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자전거 고정대 할 때 bicycle racks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진에 확인이 되기 때문에 자전거들이 고정대에 주차가 되어 있는, 즉 세워져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정답은 David이 되어야만 하는 문제죠. 괜찮으세요?
여기 여러분 파트 1은 제가 현장 강의에서도 늘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명사랑 동사예요. 이죠. 그리고 성우의 음성을 잘 들어보시면 보통 명사와 동사의 강세를 땅땅땅 두어 있고요. 그리고 선택지를 구성하는 문장들을 잘 들어보시면 보통은 이제 세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우의 음성에 놓이는 세 번의 강세, 리듬을 잘 따라가며 듣는 게 전략이에요. Bicycles are parked in some racks. 그렇죠. 같이 쉐도잉 해볼게요. D번 한 번 더 시작. Bicycles are parked in some racks. 자, 파트 1 쉐도잉 하실 때 가급적 한 호흡에 읽는 것을 권장드려요. 문장 길이가 지나치게 길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성우가 읽는 것처럼 한 호흡에 Bicycles are parked in some racks. 같이 스크립트 보면서 읽기도 하고 안 보고도 읽어보시고 Bicycles are parked in some racks. 혼자서도 읽어보고 Bicycles are parked in some racks.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쉐도잉을 반드시 병행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트 1 문제만 많이 푼다고 사실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보다 더 깊이 있게 만족감 높게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더 추천드리면 possible choices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출제자의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요런 것도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은 요거는 요렇게 함정을 또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예문을 몇 개 더 만들어 보는 거예요. possible answer 또 만들어 보고 정답이 가능한 표현 혹은 오답 문장도 만들어 보면 어때요? 저는 세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 함께 볼까요? 여기 첫 번째 예문 같이 읽어볼까요? Some electric scooters부터 시작. Some electric scooters are parked next to each other. 어때요? 정답 가능한 문장이 되지 않겠어요? 사진에 여러분 electric scooters 하면 뭘 묘사하는 걸까요? 사진에 우리 흔히 킥보드라고 하는 킥보드 2대 확인되죠? 그래서 이 킥보드 2대가 나란히 세워져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보기를 정답으로 하나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요건 어때요? 오답으로 A cyclist is riding on the street. cyclist는 여러분 사람 명사로 자전거 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진에 자전거 타는 사람이 아예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함정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이건 어때요? 아까 정답은 bicycles are parked in some racks 였다면 요거를 약간 오답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은 being을 넣어버리는 거지. Bicycles are being parked in some racks. 이렇게 함정을 제시하면은 여기에 걸려드는 사람이 분명히 또 나올 거예요. 자전거들이 고정대에 세워지고 있다는 건 아니죠. 세워져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자전거를 세우고 있는 사람의 동작으로 함정을 제시한다면 약간 더 오답률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2문장 정도는 만들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알겠죠? 그러면 파트 1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더 깊이 있게 만족감 높게 학습하실 수 있잖아요. 알겠죠? 묘사 가능한 것들도 확인하고 함정 보기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쉐도잉을 반드시 병행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파트 2로 가보도록 할게요. 파트 2. 근데 오늘 제가 문제를 많이 준비하지는 않았거든요. 2번부터 6번까지 제가 한 5문제를 준비해봤는데 미션을 일단 드려볼게요. 다 맞춰주시면 좋겠네. 다 맞춰주시면 좋겠지만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치만 여러분 파트 2는 파트 1처럼 오답을 소거하면서 접근하셔야 되는 파트잖아요. 그래서 질문만 정확히 들을 수 있다면 내가 알아듣는 범위 내에서 오답을 촥촥 소거해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정답 도출해 갈 수는 있어요. 그것도 실력입니다. 자, 일단 5문제 연달아서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푸는 접근 방법은 다 알고 계시겠죠? 그죠? 파트 2의 핵심은 화자의 의도 파악이기 때문에 들으면서 질문을 계속 우리말로 간추려 되뇌 가셔야 되고요. 오답 여부 표시하면서 가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오답을 소거해서 정답을 도출해가는 것이 수월합니다. 아무것도 안 적어두시면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답 여부를 표시해 가면서 문제 푸셔야 됩니다. 바로 가볼게요. Number 2. Number 2. Where will the second restroom be built? A. The architect has the floor plans. B. Some building supplies. C. It should be finished by tomorrow. Number 3. How will we transport the furniture to the new office? A. Let's meet near the exit. B.
They tested out the same chairs. C. It comes fully furnished. Number 4. How much do utilities for this apartment cost? A. We plan to move out soon. B. It varies each month. C. From the utility company. Number 5. Who's going to make preparations for the product launch? A. Production levels are up. B. That has actually been cancelled. C. Sylvia made lunch for us. Number 6. How often do you go to the fitness center on 7th Avenue? A. My membership expired 2 months ago. B. Running is a great form of exercise. C. It's very conveniently located.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바로 들으면서 저와 함께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2번부터. Where will the second restroom be built? 제가 빈칸 뽕 뚫어놨잖아요. 거기 채우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Where will the second restroom be built? Where will the second restroom be built? Where will the second restroom be built? 자, 일단 이 질문의 유형은 의문사 의문문입니다. 앞에 의문사가 뭔가요? Where will the 의문사? 우리말로 답해보세요. 어디가 맞죠? where will. the second restroom 그 다음 주어져 있는 the second restroom, 두 번째 화장실은 어디에 be built? 지어질까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화장실 어디에 지어져요? 라는 질문에 가능한 답변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A번 보세요. The architect has the floor plans. The architect has the floor plans. 자, the architect, 건축가에게 Floor plans. 뭐가 있다? Floor plans. floor plans 하면 건축 관련해서 여러분 floor plans, plan은 도면을 뜻해요. 따라서 floor plans는 평면도를 의미하는데 표면적인 의미는 건축가가 평면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 안에 숨은 의도가 있다면 뭘까요? 건축가한테 도면이 있어요 라는 얘기는 도면을 보면 화장실이 지어지는 위치를 알 수 있잖아요. 이 답변의 난이도를 제가 떨어뜨려 볼게요. You should ask the architect. 이러면 쉽죠? The architect might know. 더 쉽게 떨어뜨릴게요. I have no idea. I don't know. 하면 훨씬 쉽죠? 그죠? 그래서 모르겠다라는 결국 모호한 응답이에요. 정답은 따라서 A가 되는데 A를 딱 듣고 한 번에 바로 마킹하신 분들은 이제 그러한 유형의 답변에 되게 익숙해진 거예요. 모호한 응답. 그죠? 되게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고민이 되었다면 일단 보류해 두세요. 오답인 줄도 모르겠어. 근데 정답인 줄도 모르겠어. 그럼 일단 무조건 세모 표시하시고 보기 B. Some building supplies. Some building supplies. 여러분 이때 building supplies는 건축 자재를 의미하는 거고요. 장소를 묻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 build 때문에 너는 함정. 보기 C. It should be finished by tomorrow. 예상컨대 틀리신 분들은 C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커요. It should be finished 자, it should be finished by tomorrow. by tomorrow를 듣고 By tomorrow. 내일까지 완료될 거예요. 근데 C를 선택하신 분들은 어디에 낚여버린 거냐면 A번이 모호한 응답이라는 것을 모르셨고 그 다음에 앞에 where이라는 의문사를 순간 뭐랑 혼동을 하신 거냐면 when이랑 혼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기억이 나진 않기 때문에 C를 딱 들었을 때 by tomorrow를 들으면 강한 매력을 느끼죠. when이었나 봐 하고 C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when하고 where이란 두 의문사는 파트 2에서 발음을 비교해야만 하는 좀 그런 중요한 의문사들인데 when의 경우는요 여러분 여기 n 콧소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when이라고 길게 끌어보시면 when 해보세요. when 여기 주변 진동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들어있어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시 어느 나라식 발음이든 when 할 때 사운드가 있습니다. 반면에 where 같은 경우는 나라마다 약간 발음이 달라질 수 있죠. 뭐 where, 굴리거나 where, 날려버리거나. 문제는 뭐냐면 뒤에 조동사까지 발음하다 보면은 where 할 겨를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뒤에 어가 다 탈락이 되면서 where로 들리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Where will the second 그죠? Where will the second. 이거 쉐도잉 한번 해볼까요? Where will the 이렇게 발음하셔야 훨씬 편해요. 두 번 쉐도잉 시작. Where will the second restroom be built? 한 번 더.
Where will the second restroom be built? 자, 넘어갑니다. 3번 들어볼게요. How will we transport the furniture to the new office? How will we transport the furniture to the new office? How will we transport 까지 How will we transport? 그럼 일단 transport는 옮기다의 의미가 있으니까 어떻게 옮길까요? 이거죠. 방법을 묻는 how 의문사 의문인데 the furniture to the new office? 무엇을 어디로? The furniture The furniture, 가구를 어디로? to the new office. To the new office. 새로운 사무실로 가구를 어떻게 옮길 거예요? 이거예요. 되셨죠? 오케이, 여기 쉐도잉 해볼까요? 질문 2번 읽겠습니다. 스크립트 보고 읽을게요. 시작. How will we transport the furniture to the new office? 한 번 더. How will we transport the furniture to the new office? 암기할 수 있어요? 외워보세요. 시작. How will we transport the furniture to the new office? 자, A번부터 갑니다. 가구를 옮길 방법으로 답을 찾으셔야 되죠. Let's meet near the exit. Let's meet near the exit. 쉐도잉 듣고 따라 읽으세요. Let's meet near the exit. 해석하면 출구 근처에서 만나자 이거죠. 여러분 A가 정답이 되려면 let's라는 요 제한의 표현 이하에 가구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해야 돼요. 그럼 출구에서 만나자라고 제안하는 게 출구에서 만나는 게 가구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만나서 and then what? 어떻게 옮길 건데? 할 수 있겠죠? 따라서 A는 질문에 적절한 답변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A가 정답이 되려면 뭐라고 했어야 되냐면 이런 거 같아요. Let's use my truck. 내 차 쓰자, 내 트럭 쓰자. 이랬으면 정답 가능하죠. 왜? 차를 이용해서 옮길 수 있으니까요. 그럼 B번 보세요. They tested out the same chairs. They tested out. 그들은 시험했어요. 같은 의자를. 얘는 furniture 때문에 chairs 넣는 함정인 듯하고 문맥이 일단 벗어났어요. 자, 보기 C 들어보세요. It comes fully furnished. 이거. It comes fully furnished. It comes. Fully furnished. Fully furnished. 빈칸에 들어갈 표현 뭐죠? Fully furnished. Fully furnished. 여러분, furnished가 무슨 뜻이냐면 가구가 비치된. Fully furnished 의미는 가구가 다 갖춰져 있는. 그럼 이때 it이라는 이 대명사는 뭘 대신하는 대명사냐면 질문 속에 The new office comes fully furnished 의 의미였겠죠. 즉, 이 안에 숨은 의도가 있다면 사무실 가구 다 비치되어 있어. 말하자면 we don't need to transport any furniture 의 의도였겠죠. 옮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무실에 가구 다 갖춰져 있어. 이기 때문에. 따라서 방법으로 답은 하진 않지만 말은 돼요. 괜찮으세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간접적인 응답, 반전 응답, 예상 밖의 응답, 변별력이 높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다음 문제 4번으로 넘어갈게요. How much do utilities for this apartment cost? How much do utilities for this apartment cost? 오늘은 제가 의문사 의문문만을 가져온 거예요. How much do utilities for this apartment cost? How much do utilities? How much do utilities? 자, 앞에 의문사 있었죠. How much 였고 뒤에 How much do utilities 주어는 utilities 그리고 for this apartment cost? 저 끝에 동사 For this apartment cost. 저 끝에 cost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얼마의 비용이 드나요? 얼마예요? 이렇게 의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때 utilities도 되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항상 여러분 파트 2에서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명사, 동사가 중요합니다. 더불어 동사,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까지 강세가 놓이는 키워드들인데요. 여기선 how much utilities cost 이게 중요해요. 그 utility는 우리가 뭘 의미하냐면 뭐 수도나 전기, 가스와 같은 그런 공공요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공요금이 얼마나 나와? 뭐 이렇게 의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쉐도잉 해볼까요? 서구와 함께 갑니다. 스크립트 보고 2번 시작. How much do utilities for this apartment cost? 빠른 편이죠? 속도 맞춰서 따라가세요. 시작. How much do utilities for this apartment cost? 자, 그러면 A번부터 공공요금이 얼마나 나와? 공과금 얼마나 나와? We plan to move out soon. 쉐도잉. We plan to move out soon. We plan to move out soon. 해석, 우리는 곧 이사를 나갈 계획이에요. 이사를 나갈 거라는 게 공과금 얼마나 나오는지를 묻는 거랑 뭔 상관이죠? 관련이 없습니다. 파트 2 컨텍스트 없어요. 상황이 제시되는 파트 아니에요. 상상을 여기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대입하면 어려워져요. 자, 보기 B, 공과금 얼마나 나와? It varies each month. It varies each month. 시작. It varies each month. 이 뒤에 동사가 vary예요. vary가 뭐예요? 달라진다.
그러면 매달 달라요? 가능하지 않아요? 매달 공과금이 다르게 나와요. 할 수 있잖아요. 정답은 O가 되겠네요. 직접적으로 금액을 딱 이야기하지 않고 약간 이것도 간접적인 응답입니다. 보이시? From the utility company. 얘는 utility company는 공공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기관 얘기하는 거죠. 이건 말이 되지 않으므로 C는 소거 가능하실 거고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으로 가볼게요. 계속해서 지금 의문사 의문문에 약간씩 계속 예상을 벗어나는 응답들이 나오고 있어요. Who's going to make preparations for the product launch? Who's going to make preparations for the product launch? 이번엔 who 의문사 의문문. Who's going to make preparations? Who's going to make preparations? 말하자면 누가 준비를 할 건가요? For the product launch. 무엇을? For the product launch. 보다 product launch는 제품 출시회라는 행사를 뜻하는 표현이죠. 말하자면 출시 행사 누가 준비할 거예요? 이거예요. 자, A번부터 Production levels are up. 쉐도잉 갈 거예요. 다 듣고 따라 읽으세요. Production levels are up. 시작. Production levels are up. 해석하면 production levels 생산 수준이 올랐어요. 이거는 일단 사람이 아니죠. 문맥이 아예 벗어난 오답입니다. Pass 넘어갈게요. 보기 B. That has actually been cancelled. That has actually been cancelled. 시작. That has actually been cancelled. 그거 사실 취소됐어요. 그럼 이때 이 that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질문 속에 the product launch란 행사 사실 취소됐어요. 그러면 사람으로 답은 안 하지만 말은 되네. 그죠? 질문의 의도가 아예 무의미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준비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잖아요? 그러면 B가 정답이 되어야 하겠죠? 자, 그럼 C 마저 듣고 Sylvia made lunch for us. 자, who만 듣고 판단하시면 C에서 고민하겠죠. 왜? Sylvia 이름 나오니까. 근데 Sylvia가 뭐라고 했어요? 점심을 만들어줬어요. 했기 때문에 점심을 만드는 건 왜 나오는 거야? 그죠? 그럼 문맥으로 쳐내면 정답 보이가 되는 거죠. 자, 6번으로 가겠습니다. How often do you go to the fitness center on 7th Avenue? How often do you go to the fitness center on 7th Avenue? How often do you go to the fitness center on 7th Avenue? Go to the fitness center. Go to the fitness center. 가볼까요? 채워서 읽어보세요. 시작. How often do you go to the fitness center on 7th Avenue? 뭐 해석하면 일단 how often은 얼마나 자주 빈도를 묻는 질문이고 7번가에 있는 체육관에 얼마나 자주 가세요? 좀 의역해도 상관없어요. 헬스장에 얼마나 자주 가? 이거죠. 그럼 A번부터. My membership expired 2 months ago. 그래? My membership expired 2 months ago. 야, 얼마나 자주 헬스장 가니? My membership expired 2 months ago. 자, 2개월 전에 my membership expired. 해석하면 제 회원권 만기됐어요. 즉 2개월 전에 저 회원권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 좀 간접적인 답변인데 최근에는 거의 운동을 못 갔겠네요. 그러면 헬스장에 간 적이 없겠네. 이 최소 2달 동안은. 왜? 2개월 전에 회원권이 끝났으니까. 예상 밖의 답변이죠. 자, A번을 바로 듣고 선택할 수 있다면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들에 좀 여러 내성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해커스 교재를 가지고 훈련을 하셨다거나 혹은 수업을 통해서 이런 약간 좀 변별력 있는 문제들을 많이 다뤄보신 분들은 이제 A번에서 그냥 망설임 없이 이렇게 찍는단 말이에요. 자, B번. Running is a great form of exercise. 너무 오답이다. Running is a great form of exercise. 달리기는 아주 훌륭한 형태의 운동이죠. 말이 안 되죠? Pass. 보기 C. It's very conveniently located. 아주 위치가 편리해요. 말이 안 되죠. 질문만 정확히 들을 수 있다면 사실 오답은 진짜 고민의 여지 없이 이렇게 소거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세모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도 사실 실력입니다. 알겠죠? 요새는 파트 2가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의 비중이 좀 커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파트 1, 2까지 우리 풀어봤는데 파트 1, 2의 리뷰 방법은 일단 쉐도잉이에요. 쉐도잉. 여러분 쉐도잉이라는 것은 이제 듣고 따라 읽는 훈련 방법을 뜻하는데 개개인의 청취력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단 청취력이 약간 부족하신 분들은 스크립트를 보면서 따라 읽으시면 돼요. 성우와 함께 How often do you go to the fitness center on 7th Avenue? 이렇게 같이 읽고 혼자서도 읽고 How often do you go to the fitness center?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청취력이 좋다 그러면 스크립트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문장들을 안 보고 따라 읽으시면 돼요. 이렇게.
How often do you go to the fitness center on 7th Avenue? How often do you go to fitness center on 7th Avenue? 7번가에 체육관에 얼마나 자주 가요? 그래서 듣고 따라 말하고 듣고 해석도 내뱉어보고 보기 전부 다. My membership expired 2 months ago. 시작. My membership expired 2 months ago. 2개월 전에 저 회원권 만기됐어요. Running is a great form of exercise. Running is a great form of exercise. 달리기는 운동의 아주 훌륭한 형태. It's very conveniently located. It's very conveniently located. 위치가 아주 편해요. 이렇게 다 듣고 쉐도잉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백지 상태에서 그냥 들어도 막힘없이 따라 말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파트 1, 2를 최대한 활용해서 쉐도잉 하시고 필요하다면 받아쓰기도 진행하시되 받아쓰기 추천 방법은요. 안 들리는 거 그냥 다 받아쓰기 진행하시면 약간 꾸준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금방 지칩니다. 그래서 잘 안 들렸던 문장을 하루에 최대한 5문장을 딱 선별을 하셔서 기록을 해두시고 틈틈이 그 문장을 들여다보고 따라 읽고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그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받아쓰기도 체계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 강의에서도 이야기하지만 하루에 파트 1, 2 진도 나가는 동안에 하루 쉐도잉 시간은 15분 정도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문제 풀고 리뷰하는 시간 제외. 얘기죠. 채점한 다음에 다시 듣고 이래서 틀렸구나 하는 건 다 하실 거니까 그 다음에 그냥 듣고 따라 읽는 연습 있잖아요. 그 쉐도잉만을 위한 시간을 15분 알람 설정해 두시고 알람 울리면 다음 과제 넘어가시면 돼요. 15분만 투자하세요. 아시겠죠? 네, 다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15분이라는 시간만 가득 채워서 쉐도잉하는 연습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파트 1, 2로 제가 쉐도잉 하세요라고 권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1, 2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귀로 듣는 문장, 질문의 길이가 짧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1, 2를 활용해서 쉐도잉하는 게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3하고 4는 스크립트의 길이가 길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지금 학습을 하고 있다면 3, 4로 쉐도잉하는 것도 당연 도움이 되겠지만 일단 우리의 목표는 단기간에 빨리 점수를 높여야 하는 거기 때문에 1, 2를 최대한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평소에 자투리 시간 많이 활용하셔서 걸어 다니시면서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이제 뭐 음악 듣지 마시고 다 토익이랑 관련된 거 들으면서 연습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1, 2를 평소에 많이 들으세요. 특히 파트 2를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막 따라 읽으세요. 쉐도잉. 오케이. 여러분 청취력은 새로운 지문을 듣는다고 해서 느는 것이 아니라 이해 가능한 지속적인 입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리뷰가 완벽하게 끝난 지문들을 반복해서 들었을 때 귀가 더 잘 뚫려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공부 전략들 제가 요약해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QR코드도 거기 붙여놨는데, 유튜브에 이제 제 파트별 이론들을 제가 정리하는 수업 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이 풀어서 설명하는 제 유튜브 영상들이 있습니다. 토요 영화라고 해서 그 영상들 시간 되실 때 시리즈가 쭉 있으니까요. 영상도 확인하시면서 이론들 계속해서 복습하실 수 있어요.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파트 3, 4로 넘어가서 일단 파트 3, 4는 제가 오늘 문제를 많이 풀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리뷰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거든요. 사실 3, 4는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학습을 해야 하는지 다소 막막해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막 학습 만족도가 높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뷰할 때 실력이 는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제가 총 3가지 가이드라인으로 파트 3, 4의 훈련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스키밍 훈련입니다. 자, 스키밍은 우리가 지문을 듣기 전에 문제 보기를 미리 읽어두는 연습, 읽어두는 전략을 의미하잖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스키밍이라는 전략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그렇게 제대로 활용하는 분들이 좀 드물어요. 그래서 스키밍을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가이드라인은 시간 제한 두지 마시고 소리 내서 문제를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채점을 하는 건데 스스로 채점하는 건 answer key 스크립트의 도움 일절 없이 여러분들이 다시 듣고 반복 청취하시면서 채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게요. 같이 가는 거예요. 7번 문제 해석해 볼 겁니다. 우리말로 해석 내뱉어 보세요. 시작. 화자들은 어디에서 일하는 것 같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렇게 우리말로 해석하는 게 어색할 수 있는데요. 가급적 초반에는 그 스크립트상 해석지상에 나와 있는 어투도 똑같이 흉내내서 읽어 내려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유형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토해내야 돼요. 해석을 입으로 다 하셔야 돼요. 자, 화자들은 어디서 일하는 것 같은가? 여러분, most likely가 붙어있으면 약간 난이도 높아지는 거 알고 계시죠? 유추해서 접근해야 돼요. 뭐뭐인 것 같은가이니까 유추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직업 근무처 관련 표현을 듣고 선택해야 되겠네요. A번부터 쭉 다 해석하면 내려가세요. 절 따라오세요. A는 도서관에서, B 출판사에서, C 서점에서, D는요 문학 에이전시인데요. 이게 어떤 공간이냐면 뭐 저작권 대리업체라고도 하는데요. 작가들과 출판사 간의 중개 역할을 하는 그런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예요. 여러분 선택지만 딱 봐도요. 뭔가 책과 관련된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봐요. 그렇잖아요? 그럼 구별을 좀 할 건데 여러분 library는 서점이고 C를 비교해보죠. 북스토어는 상점, 즉 말을 잘못했다. library는 도서관이고 북스토어는 서점입니다. 둘 다 책을 볼 수 있는 장소이긴 한데 어떤 차이가 있죠? 책을 살 수 있냐? 아니면 대출을 하는 곳이냐? 이거의 차이가 있어요. 스키밍 하실 때 그냥 대충 읽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예리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전략을 또 이야기해보면 화자들을 지칭할 만한 대명사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화자들이 같은 곳에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뭐 동료 간의 관계겠죠. 그럼 본인들을 지칭할 때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우리, we, our, us 이렇게 본인들을 지칭할 거예요. 그런 대명사 주변을 잘 노리세요. 8번 보세요. 문제 해석. 무엇이 문제점인가? 문제점은 무엇인가? 자, 일단 퍼펙트리 기준 누가 말할지 알 수 없는 문제 유형입니다. 선택지 길죠? 그럼 정확히 간추리고 가세요. A번부터 해석 내뱉어 보세요. 시작! 소포가 잘못된 주소로 배송되었다. 제일 중요한 정보. 만약 정답이라면 뭐가 키예요? wrong address. 이게 제일 중요한 정보죠. 보기 B번은요. marketing materials. 이거는 뭐 광고 자료? 그러니까 뭐 홍보하는 그런 홍보 자료가 손상되었다. 제일 중요한 키가 뭐예요, 여러분? damage 돼요. 잘 생각해보세요. 홍보를 위한 그런 marketing materials. 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더 구체적으로. 뭐 있겠어요? 뭐 pamphlet도 있고, brochure도 있고, 막 flyers, 그리고 posters 이런 거 다 marketing materials에 포함돼요. 그럼 그런 것들이 손상되었다는 것은 예를 들어 보세요. 어떻게 되면 손상되는 거죠? 뭐 찢어지거나 아니면은 막 또 뭐가 있을까? 물에 젖었어. 불에 탔어. 막 이런 거 다 damage 돼요. 그죠? 그 다음 C로 내려가세요. promotional event는 판촉 행사를 뜻하고 연기되었다. 중요한 건 행사가 미뤄졌다는 거죠. 연기되었다. D의 경우는요. 자, publications는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출판물을 뜻합니다. 책이나 혹은 뭐 논문 아니면 신문, 잡지 이런 거 다 publications인데 아까 위에 있던 marketing materials도 어찌 보면 publications랑 비슷해요. 유사어휘예요. 포함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키가 어디에 있냐면 출판물이 늦게 그죠? 발표 혹은 출간이 되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출간이 늦춰진 게 그게 중요한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긴 경우에 오답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프라모나 문제는 오답률이 높은, 변별력 높은 문제예요. 그래서 스키밍 할 때 해석을 내뱉어 보셔야 되고 제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는 하고 계속 우리말을 덧붙이면서 paraphrase 있죠. 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말로 바꿔서 표현을 해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글자 그대로 직역할 경우에 이게 뜻은 알겠는데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만 스키밍 할 때보다 소리내서 읽는 경우에 내가 이 문맥을 정확히 이해하는지를 판단하는 게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소리내서 읽는 연습하셔야 돼요. 9번 가보세요. 문제 해석 시작. 남자는 최근에 무엇을 했는가? 뭐 누가 말할지는 알 수 없어요. 여자가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중요한 키는 일단 recently라는 표현을 노리는 것이고요. 최근 일은 뭐 yesterday, last week 뭐 다 돼요. 그럼 과거 동사를 노려야 돼요. A번부터 갑니다. 고객들을 만났다. B는요. 주문을 취소했다. 보기 C에서 다른 지점에 방문했다. 여러분 지점이라는 것은 보통 지점 앞에는 이제 지역 이름이 많이 위치해요. 그죠? 해커스도요. 강남역 캠퍼스가 있고 종로 캠퍼스가 있고 대구 캠퍼스가 있듯이 지점은요. 앞에 지역 이름을 이끌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another branch라는 것은 말하자면 화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을 의미하는 거겠죠. 다른 지역의 사무실이요. D번의 경우는
여러분 비즈니스 앞에 A라는 관사가 붙어 있으면 이때 비즈니스는 업체나 회사를 뜻합니다. 즉 업체에 연락을 했다라는 의미인데 이것도 여러분 contact라는 표현은요. 다른 말로 종종 바뀌어요. 더 구체적인 연락 수단을 언급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전화를 한다거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텍스트 보내는 거 다 contact이에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앞에 A라는 관사가 붙어 있다는 것은 보통 여러분 더 비즈니스가 있고 어 비즈니스가 있어요. 선택지를 보면 더가 붙어 있는 비즈니스는 화자의 회사를 의미해요. 그럼 어 비즈니스는 뭘 의미하냐면 화자의 회사가 아닌 다른 제3의 특정 회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스키밍이에요. 이렇게 스키밍을 하셔야 돼요. 실전에서는 훨씬 짧은 시간에 따닥따닥따닥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트레이닝을 꾸준히 하시면 이제 속도가 붙고요. 딱 보면 이건 뭘 묻는 문제인지 단서 어떻게 노릴지 이 단어는 어떻게 바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따닥따닥 된다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시간 제한 없이 스키밍 하셨죠?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자, 위에서부터 화자들의 근무처,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네. 어떤 문제지? 그 다음 남자는 최근에 뭘 했나? 이렇게 세 가지 정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출발! Questions 7 through 9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with 3 speakers. Last night we received a package from Holton Publishing containing the posters for the new novel, The Long Swim. Unfortunately, the delivery person left it near the back entrance of our shop, and everything got wet in the rain. The posters are ruined. Oh no, we need them for the big sale tomorrow. Exactly. Without the posters, sales of the book may be affected. Can we get some more sent to us today? I called Holton Publishing a few minutes ago, but I was told it would take a few days. Maria, why don't you speak with someone at our other branch? Maybe they have some extra posters. Good idea. I'll do that now. Number 7. Where do the speakers most likely work? 자, 끊겠습니다. 시간 제한 두지 않고 스키밍 했죠? 그 다음에 문제 풀었어요. 그 다음엔 이제 스스로 채점을 하는 건데요. Answer key 스크립트 도움 없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시 들으면서 점검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Last night we received a package from Holton Publishing. 잠깐 끊을게요. 화면 보시고. Last night we received a package from Holton Publishing. 자, 이거 함정입니다. 자, 우리 지난밤에 소포를 하나 받았는데 어디로부터? From Holton Publishing. Holton Publishing으로부터. 여러분 이름 속에 Publishing 붙어 있어요. 이거 어떤 업체 이름이에요? 출판사 이름이에요. 근데 출판사로부터 소포를 받았어. 이걸 가지고 화자들의 근무처가 출판사인 걸 알 수 있나요? 아니죠. 출판사로부터 뭘 받았냐면은 그 패키지 안에는 Containing the posters for the new novel, The Long Swim. 이거다. Containing the posters. 뭘 포함하는 패키지예요? posters를 포함하는. 뭘 위한 posters냐면 For the new novel, The Long Swim. for the new novel. 새로운 소설책에 포스터가 담겨있는 소포를 하나 받았어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직까지는 화자들의 근무처 알 수 없어요. 조금 더 들어볼게요. Unfortunately, the delivery person left it near the back entrance of our shop, and everything got wet in the rain. 여기서 두 문제가 서서서석 해결이 되는데 Unfortunately, 자, unfortunately 문제점 신호탄이에요. 안타깝게도요. the delivery person left it near the back entrance of our shop. our shop이라고 했죠. 아까 제가 1인칭에 주목하셔야 돼요 했는데 our이라는 건 화자들을 지칭하잖아요. 배달원이 우리의 그 뒷문에다가 그거를 뒀는데 Of our shop. of our shop. 그러면 일단 화자들의 근무처는 상점이라는 겁니다. 책과 관련된 상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And everything got wet in the rain. 이어서 바로 문제점 따라 나오는데 뒤쪽에 둬가지고 어떻게 됐대요? Everything got wet in the rain. Everything got wet. 다 젖었대요. 비가 와서. The posters are ruined. 여기에 구체적으로 The posters are ruined. 포스터가 어떻게 됐어요? ruin, 손상됐어. damage 된 독이어 던졌죠. 그럼 여러분 일단 7번 화자들의 근무처 어디인 것 같아요? 이분들은 소설책을 판매하는 상점이라고 보면 서점이겠죠. bookstore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most likely 문제예요. 유추해서 접근하셔야 되는. 그 다음에 문제점은 뭐죠? 듣고 보니까 비에 다 젖어버렸어. 그래서 ruined, 손상됐어. 포스터가 어떻게 바꿨어요? 이거를 damaged라는 표현과 함께 posters는 marketing materials라는 표현으로 포장을 해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키밍을 정확히 해뒀을 경우에는 딱 선택지로 내려가시면 또다시 A번부터 하나하나 읽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문제를 풀 때마다 다시 읽느라고 막 타이밍을 다 놓쳐요. 이렇다면 스키밍이라는 전략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간 까다롭긴 했어요. 단서가 동시에 다 던져졌기 때문에. 자, 최근의 남자 한 일 넘어갈게요. Oh no, we need them for the big sale tomorrow. Exactly. Without the posters, sales of the book may be affected. Can we get some more sent to us today? 오늘 좀 더 보내달라고 할 수 있을까? 자, 남자가 턴 받아요. 남자가 이야기할 것 같네요. I called Holton Publishing a few minutes ago. 여기다. I called Holton Publishing a few minutes ago. 여러분, recently가 바뀌었죠. A few minutes ago. 단서 뭐예요? I called Holton Publishing a few minutes ago. 뭐 했대요, 남자? 나 몇 분 전에 called. 전화했는데 어디에? 출판업체. 그 홀튼 퍼블리싱에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업체에 전화했다는 거예요. 선택지 정답 어떻게 바뀌었죠? contacted the business. 이렇게 말을 바꿔서 표현해 두었네요. 괜찮으세요?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가이드라인이에요. 스키밍 훈련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이드라인은 시간 제한 두시고 문제 푸는 건데요. 이건 평소에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방법, 그냥 실전처럼 문제 푸는 겁니다. 안내 방송에 나오는 동안 스키밍 하시고 문제를 푸는 실전 연습.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약간 이제 시간 제한을 두면서 문제를 풀려면 순발력 있게 넘어가셔야 되고 약간 결단력이 필요해요. 놓친 것 같다 싶으면 과감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좀 필요한 트레이닝이죠. 해볼까요? 제가 디렉션 들려드릴게요. 문제 풀어보세요. Directions. In this part, you will listen to several conversations between two or more speakers. These conversations will not be printed and will only be spoken one time. For each conversation, you will be asked to answer 3 questions. Select the best response and mark the corresponding letter A, B, C, or D. Questions 10 through 12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i, I'm a volunteer for the 6th annual Singapore Half Marathon. The race, which raises money for local schools, is taking place on June 3rd. I'm wondering if I can put up a flyer advertising the fundraiser in your cafe. I don't have an issue with that. Just don't cover up any of the flyers that are already on the events board. Thanks so much. Also, if you're interested in participating or making a donation, we'd really appreciate your support. I can't promise anything right now. Still, I'll read over the flyer later and give it some thought. Number 10. Where most likely is the conversation taking place? 자, 여기서 끊어도 될까요? Number 11. 자, 이렇게 이제 실전처럼 문제 푸는 거죠. 대신에 채점은 스스로 채점하는 건 똑같아요. 다시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반복 청취로 점검을 쭉 해 나가는 거죠. 가볼까요? Directions. 아이고. 시작하겠습니다. Hi, I'm a volunteer for the 6th annual Singapore Half Marathon. 자, 화자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래요? 그죠? Half Marathon의 자원봉사자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volunteer인데요. The race, which raises money for local schools, 근데 이 마라톤, 토익에서는 자선 되게 좋아해요. 그쵸? 그래서 이 행사는 지역 학교를 위해서 돈을 모금하는 그런 자선의 성격이 든 행사인데요. is taking place on June 3rd. 이때 행사가 열리고요. 자, 아직 대화 장소는 알 수 없어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어요. I'm wondering if I can put up a flyer advertising the fundraiser in your cafe. 여기서 선택해야 돼요. I'm wondering if I can... 여러분, I'm wondering 이런 거 되게 중요한 청취 포인트예요. 여자가 문의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요청, 바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 궁금해요. 혹시 제가 할 수 있는지, 뭐 할 수 있는지? If I can put up a flyer. If I can put up a flyer. Put up a flyer. 뭐 할 수 있는지? Put up a flyer. Put up a flyer. 뭐야? 전단지를 붙일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전단지? Advertising the fundraiser in your cafe. 여기? Advertising the fundraiser in... 자, fundraiser가 뭐예요? 기금 모금 행사예요. 아까 앞에서 돈을 모금하는 성격의 마라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자선 행사를 광고하는 flyer, 전단지를 붙일 수 있는지 어디에다가요, 여러분? 여기? In your cafe. In your cafe. 듣고 떨어져야 됩니다. 그럼 화자들이 지금 어디에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냐면 카페 안에서. 정답 몇 번? D.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다시 들어도 cafe. 정답은 D야. 그럼 여러분이 스스로 채점하시면 돼요. 맞췄어. 이렇게. 계속 갑니다.
I don't have an issue with that. 음? Just don't cover up any of the flyers that are already on the events board. 여기네. I don't have an issue with that. 자, 앞에서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 여기 카페에다가 전단지를 좀 붙일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하니까 그에 대한 답변이 인용어구예요. I don't have an issue with that. 전 그 부분에 대해 문제 없어요. 라는 얘기는 일단 수락을 하는 의도라 볼 수 있고 Just don't cover up any of the flyers. Just 단지 don't cover up any of the flyers don't cover up 그러니까 가리지만 말아주세요. Any of the flyers that are already on the events board. 이미 그 행사 보드에 붙어있는 다른 전단지만 가리지 않는 것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말했네요. 그렇다면 남자가 이 말을 했을 때 의도는 뭐가 되는 거겠어요? 여자가 요청한 대로 그렇게 해드리죠. 그러니까 플라이어 게시하셔도 돼요. 전단지를 붙여도 좋다라는 허락의 의도. 정답은 아이템이 디스플레이 될 수 있다. 이때 아이템은 뭐예요? 더 구체적으로 플라이어를 의미하는 거죠. 계속 갑니다. 자, 이제 남자는 무엇을 할지. Thanks so much. Also, if you're interested in participating or making a donation, 자, 마라톤에 참여하고 싶거나 혹은 기부를 하기를 원하시면요. we'd really appreciate your support. 네, 후원에 감사드려요. I can't promise anything right now. I can't promise. 아직은 확실히 뭐 약속드릴 수는 없어요. Still, I'll read over the flyer later and give it some thought. 여기 마지막이네. I'll read over the flyer later. 여기. I'll read over the flyer later. 단서 뭐예요? Read over the flyer. I'll read over the flyer later 제가 나중에 전단지를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 볼게요. and give it some thought. 하고 끝났어요. 그 남자가 뭐 할 거래요? 전단지 읽어보겠대요. 선택지 정답 떨어지면 몇 번이에요? 말을 바꿔놨네. 이거 고난도네. 읽어볼게요. 대신에 뭐라고 바꿨어요? Review. 그러면 이때 advertisement 또는 advertisement는 뭐냐면 광고물이라고 접근하시면 되죠. 광고물이잖아요. flyer. 괜찮아요? 이렇게 스스로 계속 채점을 해 나가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리뷰 방법입니다. 이렇게 채점하시면요.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뜯어보게 돼요. 그러니까 학습 만족도가 되게 높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채점한 게 맞는지 나중에 앤서키랑 대조해 보시면 돼요. 그럼 대부분 다 채점을 다 잘 하십니다. 파트 3, 4는 섀도잉을 제가 따로 언급은 하진 않거든요. 대신에 말이 바뀐 경우에 한해서는 이렇게 여백에다가 정리해 두시고 넘어가면 돼요. 말 바뀌었죠? Read over the flyer. 기록.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세 번째 가이드라인 알려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세 번째는 제가 motivational training, 학습 강화 훈련 이렇게 명칭을 붙여봤는데 이게 어떤 방법이냐면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100% 발휘하면서 그리고 좀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즐겁게 문제 풀 수 있는 방법. 시간 제한 없고요. 소리내서 다 해석하고요. 문제 푸실 때 놓치면 다시 들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다시 들어도 상관없다. 반복 청취하셔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목표는 채점 시에 모든 문제를 다 맞히는 게 목표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그 영어 실력을 100% 발휘해서 문제를 풀어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풀면서 바로 말하자면 문제풀이와 채점과 리뷰를 동시에 다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와 함께 바로 그렇게 한번 가볼 건데요. 13번 보세요. 청자들은 누구인 것 같은가? 라고 물었어요. 이건 파트 4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청자들을 지칭할 만한 대명사, 전략을 세워보세요. 파트 4에서 청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you, your. 또 화자와 청자들이 동일한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we, our, us. 그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직업 근무처 관련 표현 노려야 됩니다. 선택지 볼게요. 여러분, 여기 슈퍼마켓이랑 여기 grocery store랑 동의어인 거 아세요? 둘 다 동의어, 유사어휘입니다. 그럼 구별을 해야지. 슈퍼마켓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employees and workers는 동의어잖아요? 그럼 구별을 해야죠. A는 슈퍼마켓 직원이고 D는 공장 직원들이에요. B번은 행사 기획자고 14번 내려가세요. 청자들은 곧 무엇을 받게 될 것인가? 전략을 세워볼까요? 받다라는 동사 노려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받다를 대놓고 receive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말하자면은 get 동사 동의어도 있고 그 다음에 be given 이런 것도 언급될 수 있고 또는 화자가 청자들한테 제가 여러분들한테 줄 겁니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들 예를 들면 뭐가 있겠어요? 드릴게요 할 때 give, distribute, hand out, pass out 이런 거 지문에서 노리면 됩니다. A번부터 A는요 여러분 급여를 말하는 거죠. paycheck. B번은요 유니폼 쓰이는 목록. D번 발음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카탈로그 아니죠? catalog입니다. 15번 보세요. 화자는 청자들에게 무엇을 하라 요청하는가? 후반부 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할 거예요. A번부터 매뉴얼스는 설명서라는 의미가 있죠. 설명서를 찾는다. B번은 축하 행사에 참석한다. C. 추가 시간을 근무한다. 말하자면 work overtime. 초과 근무하는 거죠. D번의 경우는 제품을 시험 삼아 써본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럼 이제 문제 풀면서 단서 나오면 제가 바로 끊고 반복 청취할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는 거예요. 출발해 볼까요? 소개 멘트부터. Following excerpt from a meeting. 여러분 소개 멘트 이 질문 뭐라고 소개됐죠? Following excerpt from a meeting. Following excerpt from a meeting이라고 소개됐어요. 회의 발췌록이에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일종의 연설 질문이에요. As you may have heard, our company recently conducted a study of how an item's location in a grocery store affects its chances of being bought. 잠깐, 요건 약간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돼요. As you may have heard,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요. our company recently conducted a study 저희 회사에서 최근에 연구를 실시했거든요. 근데 어떤 연구냐면 of how an item's location in a grocery store 자, 여기서 요거는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 그냥 바로 끊으면서 볼 건데요. 어떻게 물건의 위치, 근데 in the grocery store, 이 식료품점에 있는 물건들의 위치가 어떻게 affects its chances of being bought. being bought, 이니까 구매의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니까 물건이 어떻게 놓여 있는지 그 위치에 따라서 구매의 기회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대요. 좀 더 들어볼게요. 아직 청자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어요. Now, after seeing the results, we decided to rearrange some of the items in our supermarket. 이제 가까워졌네. Now, after seeing the results, 자, 결과를 보니까 we decided to rearrange some of the items in our supermarket. 여기서 확실해지는 것 같은데요. We decided We've decided. 계속해서 지금 화자는 청자들과 함께 본인을 위로 지칭을 해요. we decided 우리 결정했어요. 뭐 하기로 결정했어요? to rearrange some of the items 뭐 하기로? to rearrange some of the items in Rearrange. 그러니까 물건의 위치를 재배치, 바꾸기로 결정했는데 어디에서의? our supermarket. In our In our supermarket. 슈퍼마켓에서. In our supermarket. 그럼 여러분, 슈퍼마켓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물건들을 재배치할 거라는 말하자면 그런 계획?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일 것으로 예상이 돼요. 정답 몇 번으로 하면 될까요? A번으로 선택하심이 어떨까요? 괜찮아요? 보기 C는 함정이죠? 근데 애초에 우리가 딱 피해갔다면 이런 데 낚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번으로 youngers 딱 해놓고 그 다음 14번 가볼게요. 이제 청자들이 뭘 받게 될 겁니다. 혹은 화자가 뭘 청자들한테 줄 수도 있어요. The full list of these changes is printed in these handouts, which I'll pass out shortly. 여기 아니에요? The full list of these changes. The full list of these changes. 이거 뭐예요? The full list of these changes full list라고 했죠. 목록, 이 변경사항들의 모든 목록들은 is printed in these handouts, 이 handout, 유인물에 인쇄되어 있는데요. which I'll pass out shortly. 제가 곧 Which I'll pass out shortly. 그것을 pass out 해드릴 거예요. 말 바뀌었네요. pass out, 나눠드릴 겁니다. 즉, 청자들은 리스트를 받는 거죠. 정답은 C. 괜찮으세요? 오케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다음 조건은 요청하는 사항이에요. 지문의 후반부 쭉 들려드릴 건데 중간에 약간 영양가는 없어요. 그냥 바로 들려드릴게요. Some of the major changes include relocating the canned goods from aisle 1 into aisle 6 and placing the fruits and vegetables near the left corner of the store rather than the right. 그죠? 어디로 어떻게 옮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I'd like all of you to come in early next Sunday to take care of these tasks. 여기 아니에요? I'd like all of you to come in early. I'd like all of you to I'd like all of you. 이게 요청하는 표현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뭐 해주셨으면 합니다. I'd like all of you to come in early next Sunday. 여기 뭐예요? Come in early. Next Sunday. 일요일에, 다음 주 일요일에 일찍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To take care of these tasks. 뭐 하기 위해? To take care of these tasks. 이 업무, 즉 물건을 위치를 바꾸는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일요일에 좀 일찍 나오세요. 라는 게 뭐예요? 초과 근무하라는 얘기잖아요. 평소 근무 시간보다 더 일찍 오세요. 아니면 더 늦게 퇴근하세요. 이거는 초과 근무를 하라는 얘기죠. 정답 몇 번이 돼야 될까요? C로 선택하시는 게 좋겠네요. 괜찮아요? 이렇게 또 문제를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놓치면 다시 들어도 돼. 들릴 때까지 그냥 다 맞추기 대신에. 이때는 이제 answer 키 보고 채점하시면 돼요. 대신 다 맞추겠죠.
기회는 무제한이니까. 그래서 총 3가지 가이드라인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적절히 이렇게 섞어서 여러분 학습을 진행하신다면은 파트 3, 4에서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제가 QR코드도 넣어드렸는데 3, 4의 이론, 전략들을 정리하는 제 유튜브 영상도 있으니까 많이들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런 거 해주시면 좋겠죠. 제 계정은 아니고 학원에서 운영되는 계정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공부 전략 잘 확인하시고 제가 제공한 그 부가 자료는 아마 이제 끝나고 그 담당자분이 음원이랑 해줄지 어떻게 제공해 주실지 아마 안내해 주실 거예요.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 그 오픈톡 영어쌤, 해커스, 신영화 이렇게 입력하시면 저 1:1 톡 뜰 거예요. 저한테 질문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